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제금융범죄,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지휘하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민 총경입니다. 네. 오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조심해야 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태 그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절을 맞아서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형과 그리고 대처 요령을 잘 서로 간에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족을 사칭해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수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는 문자금융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전화번호를 도용해 건강검진 통보문을 확인하라는 사기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카드 결제 문자를 보낸 뒤 신고를 차단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진 원격 조정 앱을 내려받도록 유인해 예금과 대출금 등 3억여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니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며 보안을 이유로 A씨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사기범들은 반나절 만에 13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모두 빼갔습니다. 정말 방법이 다양하네요, 총경님. 네. 예.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 눈에 익은 문자가 아마 추석절에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요. 택배가 도착했으니 확인해봐라. 그리고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구입했다. 연금관리공단이다. 그리고 카드가 재발급됐다. 이런 문자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흔히 받을 법한 문자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문자 요즘 보면 청첩장 문자, 부고 문자, 그리고 또 심지어 저 운전 과태료 내라고도 문자 왔는데 그것도 같이 받았어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나날이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우고 차단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해서 전화로 이와 같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지만 이 문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미끼 문자입니다. 그래서 혹여 궁금해서 무심코 링크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수법이라고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아직도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전국 일일 평균 51건, 전체 피해액이 11억 정도가 되고요. 일회 평균 피해금이 2,200만 원이 될 정도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은 도대체 누가 피해를 당하나 궁금들 하시죠? 학력, 나이, 직업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도 당하시기도 하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총경님 이제야 좀 웃으시네요.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최근 많이 늘어난 메신저 피싱입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납치됐다고 이렇게 속였는데 요즘에는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끔찍하게 지극정서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로 악용하는 그런 범죄인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정말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그 문자가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앱은 악성 앱 또는 원격 제어 앱입니다. 악성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악성 앱이 깔리면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본인의 통화 내역과 그리고 개인 정보가 전부 다 노출이 됩니다. SNS 활동 내역이라든가요. 이런 부분까지 다 노출되고 심지어는 휴대전화가 위치한 그 위치까지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휴대전화 주변의 생활음이 전부 다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들 실시간 탐지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려받아라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원격 제어비 설치가 되면 이 범죄 조직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예금도 찾아가고요. 네. 그리고 주식과 코인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리고 보험도 마음대로 해지해서 그 돈을 다 빼간 그런 앱이 원격 제어 앱입니다. 다음으로 악성의 피해가 큰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관사칭 유형인데요. 해외 고액 결제 그리고 교통범칙금 조회 이런 부분에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저거 받았어요, 저거. 예. 제가 다음으로 이 검사를 사칭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와 통장이 도용된 것 같다 하면서 금감원 1332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332인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1332에서는 사건 번호와 검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검사가 전화를 받아서는 당신의 통장과 그리고 카드가 전부 다 범죄 조직에 이용이 됐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아무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피해자를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그런 다음 가짜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라면서 주소를 알려주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개인 정보를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카드와 통장이 도용됐다는 그런 범죄 사실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속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속임을 주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통화를 시도를 해서 가짜 신분증도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가짜 서류, 공문서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가짜 검사실도 보여드리는데요. 그건 뭐. 그 끝에 보면은 법복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영상 통화로 문자를 보내면 피해자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토록 하게 하고요. 거기에 악성 은행 앱을 설치를 한 이후에 피해자 모르게 대출도 일어나서 피해자 모르게 다 돈을 빼가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6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저런 데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다음으로 또 악성 앱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가 전부 다 외국에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필리핀에 많이 있는데요. 그 콜센터 현지에서는 그 전광판이나 콜센터 조직원들의 모니터에 피해자의 핸드폰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혹시 내가 이런 그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 염려가 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털이나 이런 곳에서 확인된 관공서에 아니면 국세청에 검찰,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콜센터에서는 바로 그 전화를 땡겨서 마치 자신이 검사인 양, 그리고 국세청 직원인 양, 그리고 은행원 상담 직원인 양 이렇게 속임을 합니다. 어머, 그렇게 전화까지 땡기면 깜짝같이 네, 속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콜센터에서 그 피해자 악성앱이 깔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 휴대폰에는 마치 관공서에서 전화가 간 것처럼 화면에 피해자가 애초에 검색해서 알고 있는 그 관공서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무조건 속겠네.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자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기관사층 경우 주로 20대 젊은 층에서 피해를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억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친구 딸이 이와 유사하게 한번 당했는데요.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인데 송금을 하고 나니까 보이스 피싱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걸 누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속수무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출 사기형입니다. 60대 자영업자 사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물가, 고이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낮은 대출 금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되고 이대로 전화를 해보니까 콜센터가 에서 ARS를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이 전화를 끊는데요. 바로 이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저금리 대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알았는지 원래 대출받았던 그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중간에 본인이 대출금을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또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한 어조로 그런 전화가 오게 되고요. 그런 전화를 끊고 나서 피해자는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애초에 전화로 연결됐던 그 ARS를 통해서 확인된 그 전화에 콜센터 직원이 연락을 해서 그 위약금 부분은 다 해결됐으니까
원금만 다시 대출 일으켜서 갚으라 이런 문자가 옵니다.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센터 직원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서 현장에서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런 룰을 범합니다. 현장에서 돈을 주는 거면 조금 조심해야 될 텐데. 저희가 현금 수거책이 이거를 인간 대포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금 수거책은 이 돈 중에 일부를 자기 알바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입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그 네네. 불법 그 범죄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 직원이 이거 지금 사칭한 건데 앱도 이분은 안 깔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서 전화했다 뭐 이런 표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보이스피싱 첨단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데요. 네. 외국에서 전화를 걸게 되면 통화료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잘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070 인터넷 전화는 무료고요. 이 전화를 사용해서 마치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화로 010으로 전화인 것처럼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변작 중계기입니다. 표시되는 번호를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구나. 그런 기술은 좀 예. 네. 좀 좋은 데 써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경찰에서 이런 것에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자 숨기는 곳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예, 보시는 화면에 보면 이게 변작기인데요. 그리고 가장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무인도에다 이렇게 숨겼고 산비탈 또는 계집에다도 이렇게 숨기고 계집 안에. 심지어는 오토바이나 차량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배낭에 메고 지하철을 타고 계속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련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의심하시고요. 링크는 절대 클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약간의 의심이 들거나 하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그리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꼭 받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영화 꾼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 보이스피싱에 딱 어울리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기사가 딱 어울리네요. 어울리죠. 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금융기관 종사자도 가담을 하고요. 교수도 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이 최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철저하게 전문화,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의심되면 누르지 말고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혹시 받았으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은행, 그런 관공서를 방문하셔서 꼭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겠네요. 이분도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은행이랑 경찰서에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어보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2로 신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112. 예. 기존까지는 신고 방법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요. 지난 7월 20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가 경찰청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건 접수 안내를 하고요. 악성앱 차단이나 피해 구제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 전문 요원이 바로 추가 조치로 일괄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있는 사건을 접수하든가 또는 피해 없는 상담이라든가 제보까지 112로 전화만 하면 해결됩니다. 따라서 112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맞아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 피해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우리가 개개인이 먼저 조심하는 방법이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끝으로 한 번만 웃어주시면 저희가 마음이 좀 더 놓이겠습니다. 이렇게 환한 미소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애쓰시는 경찰청의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종민 총경님께도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